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진짜 요즘 제일 뜨거운 주제 같아요. 뭐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된 금액이 무려 27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게 비자랑 마스터카드 연간 처리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장세입니다. 공급량만 봐도요, 작년보다 한 50% 이상, 53%나 늘어서 213억 달러를 돌파했고, 또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규제 환경이 좀 더 명확해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랄까 스테이블 코인 골드러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딱 중요한 지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엄청난 골드러시 속에서 과연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걸까? 뭐일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삽이랑 청바지 파는 상인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솔라나 같은 아주 빠른 체인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플라즈마, 템포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야, 우리가 더 빠르다. 우리가 수수료 더 싸다. 이걸 놓고 엄청나게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꼭 더 좋은 금맥 찾으라고 막 경쟁하는 광부들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속도 경쟁, 수수료 경쟁 아주 치열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하는 서클 사례를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이 회사가 자신들의 USDC를 무려 28개, 28개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특정 블록체인이 아무리 빠르다고 광고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선택지 위에서 똑같은 USDC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인프라 그 자체는 점점 더 기본적인 기능,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되는 상품화 커모디타이제이션 단계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제일 빨라 이런 주장은 금방 다른 경쟁자 때문에 뒤집힐 수 있는 아주 일시적인 타이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 컴퓨터 CPU 성능 경쟁처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결국 USDC나 USDT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쓰고 싶은 거지, 이게 어느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지는 점점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치 고속도로가 여러 개 있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 도로 자체보다는 목적지에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도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근본적인 어떤 장벽이 있어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은 알지만 이걸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말입니다. 기업들이 지금도 국제 송금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좀 비효율적인 자금 관리 때문에 매년 약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낭비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큰데 현실은 아직 좀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 하나인 테더는 2024년에 자기들이 가진 자산 굴려서 번 이자 수익만 13, 17억 달러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막대한 수익이 이걸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또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결제에 쓰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기존 은행 시스템이나 다른 결제 솔루션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 시스템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수작업 그리고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일단 기업 이름으로 암호화폐를 보관할 디지털 지갑부터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래를 실행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내야 하는 수수료, 그 흔히 가스비라고 하죠. 이걸 내려면 해당 블록체인의 자체 코인,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걸 따로 사서 지갑에 미리 넣어둬야 합니다. 또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다른 종류의 블록체인을 쓴다. 그러면 코인을 이 체인에서 저 체인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브릿지라는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최종적으로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 이걸 오프램프라고 하는데 이 절차도 또 필요하고요. 이 모든 단계들이 대부분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수동으로 해야 하고 각 단계마다 회계 처리나 자금 추적도 훨씬 복잡해지죠. 이러니까 전 세계 B2B 결제 시장 규모에 비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0.03%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도 나오는 겁니다. 기술 자체의 가능성은 큰데 실제 써보려고 하면 너무 불편한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쓰기가 이렇게 번거로우면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도입하기 망설여지겠어요. 이건 뭐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연결해주는 다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번거로움, 그 연결 다리의 부재,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개념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복잡한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딱 올라타서 기업의 실제 운영이나 재무 프로세스하고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영 자동화 레이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갑 관리, 가스비 자동 충전 및 최적화, 또 여러 체인 간의 코인 이동, 즉 브릿징 자동화, 법정화폐랑 입출금하는 온오프 램프 간소화, 그리고 회계 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연동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막 혼잡해서 결제가 실패하면 자동으로 몇 번 더 시도해주거나 아니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구독료를 고객한테 자동으로 청구하고 그 결과를 ERP 시스템에 바로 기록해주거나 이런 식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악기 소리를 지휘자가 조화롭게 이끌어서 하나의 멋진 연주를 만드는 것처럼요.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 요소들을 기업이 쓰기 편하게 하나의 서비스로 딱 묶어주는 역할이군요. 그래서 그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금융 대기업이나 여러 핀테크 기업들이 컨소시엄까지 만들어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가진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과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 나왔을 때랑 상당히 비슷해요. 초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구글 클라우드,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버 용량, 네트워크 대역폭, 스토리지 같은 기본적인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에 모든 관심이 쏠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시장의 진짜 승자는 단순히 이런 인프라만 제공하는 걸 넘어서 그 위에서 개발자나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이었어요. AWS를 예로 들면 그냥 서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 RDS, 나 머신러닝 모델 개발 도구 세이즈메이커, 서버 없이 코드 돌리는 기능 람다, 같이 복잡한 인프라 관리를 대신해주거나 개발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 수많은 관리형 서비스를 내놨잖아요. 또 다른 예로 스트라이프 같은 회사는 개발자들이 웹사이트의 복잡한 온라인 결제 기능을 코드 몇 줄로 그냥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해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 회사들은 전부 인프라 위에 문제 해결 솔루션을 만든 겁니다. 아하, 이제 그 관계가 명확해지네요. 블록체인 세계에도 이 교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군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도로 같은 거고, 이 도로 위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목적지, 예를 들면 간편한 국제 송금이나 자동화된 자금 관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가 바로 편리한 자동차나 맞춤형 운송 서비스 같은 거다. 이런 비유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국 사람들은 도로 그 자체보다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가치를 두는 거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은 단순히 기존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 넘어서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진짜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돈의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요? 돈을 프로그래밍한다? 그런 개념인가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기존 스마트 계약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돈의 흐름 그 자체에 로직을 심는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 전송은 A가 B에게 특정 시점에 직접 보내는 비교적 단순한 수동 전송 방식이잖아요. 스마트 계약도 물론 특정 조건이 맞으면 실행되지만 보통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짜야 하고 좀 사용하기 복잡한 면이 있었죠. 그런데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는 이런 스마트 계약의 잠재력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자동화 도구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물류 시스템에서 상품 배송 완료 신호가 확인되면 그때 구매 대금 USDC를 판매자 지갑으로 즉시 when 전송하라 와 같은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을 코딩 없이 설정하고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달 1일에 고객들한테 구독료를 자동으로 청구하고 만약 안 내면 서비스 접견 권한을 자동으로 막거나 공급방의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관련된 대금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것들이 훨씬 쉽게 구현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자동화가
기업이 제3자 중개기관에 돈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서 직접 자금을 통제하는 비수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금 통제권은 기업이 그대로 가지면서도 돈의 흐름을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솔루션보다 훨씬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거래 속도가 몇 초 빨라지는 그런 개선 수준이 아니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건 돈의 흐름 자체가 기업의 비즈니스 로직이랑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블록체인 인프라하고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L1이나 L2가 얻는 주된 수익은 거래가 생길 때마다 사용자가 내는 소액의 거래 수수료, 즉 가스비죠. 이건 보통 몇 센트, 많아봐야 몇십 센트 수준에 불과해요. 거래력이 아무리 많아도 건당 수익은 아주 작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럼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는 어떻게 수익을 만들죠? 오케스트레이션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솔루션의 가치에 기반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업이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써서 복잡했던 국제 송금 프로세스를 자동화했어요. 그래서 건당 $50의 수수료와 담당 직원의 몇 시간 노동력을 아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던 그냥 놀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을 이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게 디파이 예금 프로토콜에 자동으로 예치해서 연 5%의 추가 수익, 예를 들어 $10,000를 예치해서 연 $500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해보죠. 이 경우에 오케스트레이션 제공자는 단순히 거래 몇 건 처리해 준 게 아니에요. 기업이 $50 비용을 줄이거나 $500 추가 수익을 얻도록 직접적인 가치를 준 거죠. 따라서 그 해결된 문제의 가치에 비례해서 수십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 건당 몇 센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가가치죠. 게다가 결제 자동화, 재무관리, 수익 창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니까 한번 쓰기 시작한 기업은 다른 서비스로 쉽게 바꾸기 어려운 락인 효과도 생깁니다. 전환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아,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단순히 도로 체인을 깔아놓고 통행료가 가스비를 받는 모델하고 그 도로 위에서 고객이 원하는 특정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하고 그 가치에 맞는 요금을 받는 모델은 근본적으로 다르군요. 결국 거래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가 핵심 가치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금맥을 캐는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가장 빠른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이 골드러시의 최종 승자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기회는 기업들이 이 강력한 기술을 실제로 쉽고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중간 단계, 즉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마치 그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흙먼지 속에서 금 찾으려고 애썼던 수많은 광부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튼튼한 삽이랑 곡괭이 그리고 질긴 작업복, 그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같은 상인들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를 쌓았던 그 역사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있잖아요. 지갑 만들고 가스비 관리하고 브릿지 쓰고 오프램프하고 회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마키 없는 것처럼 자동화해주고 기업의 재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나아가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통해서 이전에는 없던 비즈니스 자동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들. 바로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미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만들고 그 결과로 가장 큰 경제적 성공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결제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복잡한 금융 운영을 그냥 클릭 한 번이나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업들이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진짜 금맥은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자동화와 운영의 혁신, 즉 오케스트레이션에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을 접하실 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코인이 나왔다, 더 빠른 체인이 등장했다 이런 데만 주목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이 기술을 기업들이 어떻게 더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가 하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 흥미로운 생태계의 미래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스테이블 코인과 오케스트레이션의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